자, 오늘 질문 있나요? 수업하기 전에? 네. 대댓글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중 조인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대댓글은 요즘은 안 해요. 대댓글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고객들도 사실은 불편해하고 펼쳐야 되잖아. 펼쳐야 돼. 그 유튜브 댓글도 다 대댓글은 없잖아요. 다 대댓글을 지금 없애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용자도 불편하고 개발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소스 레거시는 또 많아지고 쿼리는 복잡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인데 그런 대댓글의 구조를 쓰는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대댓글 이렇게 부르는구나. 어쨌든 대댓글. 자, 질문이 있어요. Q라고 합시다. Q1. 그 다음에 댓글 첫 번째를 R1. 그 다음에 R2. 그러면은 여기다가 R1-1, R1-2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2-1, 요 밑에 R2-1-1 이렇게 되는 거죠. 트리를 묻는 거죠. 트리를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트리 구조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복잡한 게 아닌데 쿼리가 복잡해지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 테크를 쓰는 회사의 냄새가 나고 그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하고 똑같죠? 그래서 과목이 있어. 한 과목에 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이제 뭐가 있을까? 조가 이렇게 있어. 그 조화에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로직도 있고, 부서로 치면은 개발팀에 서버팀, 클라이언트팀, 서버팀에 그 다음에 노드팀, 데브옵스 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였지? 프론트엔드였나? 프론트엔드 쪽에는 리액트 쪽에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고, 리액트 웹이 있다. 또는 네이티브 팀이 있고, 모바일 네이티브 팀이 있고, 웹 팀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지는 거죠. 끝도 없이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대댓글을 하기 전에 부서로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 부서 데이터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겠네. 부서는 사실 테이블이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그러면은 이제 부서 이렇게 아이디가 있고, 테이블로 본다면 부서명, 그 다음에 상위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개발팀이야. 개발팀은 더 위에 부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개발만 해, 우리 회사는. 그럼 상위 부서는 없죠. 0이죠. 아이디는 항상 1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럼 0인 거는 상위 부서가 없는 최고 루트 루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팀 밑에 서버팀이 있어요. 2번 서버팀. 이거는 제 MySQL 강의에도 있죠. 서버팀 상위 부서는 누구예요? 1번이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쿼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클라팀이 있어. 상위 부서 1이고, 4번이 그 다음에 서버팀에 API 팀이 있고, 상위 부서는 2가 되겠네요. 그죠? 2. 그 다음에 5번, 아이디 5번인 데브옵스 팀은 상위 부서 2가 될 거고, 서버팀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클라팀의 웹팀이 클라팀 밑에 있는 거죠. 3번. 네이티브 팀이라고 합시다. 네이티브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트리 구조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셀렉트를 한다 그랬을 때 요 구조를 셀렉트를 하고 싶어. 이런 트리 모양으로. 그러면 셀렉트, 이건 뭐가 필요하죠? 셀프 조인이 필요하죠. 이게 오라클을 쓴다 그랬을 때는 커넥트 바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을 쓰는 데는 커넥트 바이를 써가지고, 커넥트 바이 해가지고 상위 부서 이걸 PID라고 한다면,
페어런트 아이디, PID를 커넥트 바이로 연결하면 두 개가 같이 조인이 돼요. 그러면은 셀렉트 했을 때 여기에 예전 레거시들 보면은 여기 뎁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뎁스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DB 강의가 돼버리네. 뎁스는 개발팀은 상위 부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없죠, 뎁스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뎁스가 하나가 있네. 얘는 뎁스가 하나, 두 개 가는 거네. 그죠? 그래서 뎁스를 타고 가는 건 얘가 상위 부서가 1이죠. 부모의 상위 부서 타고 가봐야 되죠. 그게 커넥트 바이예요. 그래서 내가 셀렉트 했을 때 부모까지 셀렉트가 된다. 세 개가 셀렉트 된다. 그럼 뎁스가 두 개를 밀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뎁스를 이게 이제 커넥트 바이 커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뎁스를 이렇게 잡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성능 때문에 잡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셀렉트 했어. from. 자, 지금 뭐 depth라고 합시다. 테이블명을. from depth죠. 셀프 조인 해야 되니까 depth. 자, D1. 그죠? 이 테이블이랑 이 테이블을 조인할 거야. 뭘로? 이 아이디랑 PID랑 가지고. 그러면 depth가 D1이고 다 존재하죠. 부모는 다 존재하니까 이너 조인 하면 되죠. 이너 조인 depth D2가 되겠죠. 그 다음에 on D1에 D1이 뭐 상위 부서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부서가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위 부서라고 한다면 D1의 아이디랑 그죠? D1의 아이디랑 D2의 PID랑 조인하면 되죠. 맞나요? 네. 그럼 사실 끝이에요. 뭐 회원 조건 해가지고 뭐 나중에 회원해가지고 어떤 뭐 개발팀에 트리만 줘. 그러면은 뭐만 하면 돼요. 회열 PID는 1 하면은 개발팀 거죠. 개발팀의 자식들만 주겠죠. 근데 이런 거 사실은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겠죠. 오토바이가 없으면 애매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오토바이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오토바이는 순서가 지금 이 순서로 나오면 안 되죠. 아이디 순서로. 아이디대로 인서트 됐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부서를 내 마음대로 만드니까 인사팀 직원이.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PID가 작은 놈이 부모죠. 그럼 작은 놈 위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D1에 뭐?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조건이 더 걸려야 되네. 어쨌든 해열 조건은 없다 치고 일단 출력하는 거 먼저 봅시다.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위 부서는 뭐 아이디가 있을 거고, 그럼 상위 부서의 아이디는 D1.id다, 그죠? D1.id면 일단 개발팀이 처음에 나오겠죠. 자, 그럼 개발팀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셀렉트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만약 셀렉트 했다. 뭐 아스타로 셀렉트 했다. 그러면 개발팀이 하나 나오고 개발팀 밑에 얘들이 조인해서 붙죠. 그럼 이렇게 관계를 갖겠죠. 이렇게도 관계를 갖네. 둘 다 1, 1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개발팀의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개발팀 D1 부분은 개발팀이고 D2 부분은 서버팀. 이게 한 로우가 나올 거고 두 번째 로우는 또 개발팀에 또 D1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와요? 클라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버팀에 부모는 서버팀이고 자식은 이제 뭐 4번 API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는 어떤 순서죠? 오더 바이 PID 순서대로 읽은 거죠. PID를 읽으면서 또 서버팀에 데브옵스 팀 이렇게 나오겠죠. 데브옵스 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걸로도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골 때리는 거잖아. 어쨌든 조인해서 서버팀 클라이언트 나왔어요. 그럼 내가 서버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서버팀 밑에는 서버팀을 만들어 놓고
그럼 요거 밑에다가 요걸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쿼리를 한 방에 짜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방에 짜주긴 했어요. 이걸 만들면 되죠. 내가 PID가 없으면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PID가 없죠. 0이죠. PID가 0이면 어떻게 최상위 부서죠. 그럼 뎁스는 1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 밑에 얘니까. 그 다음에 서버팀이, 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랑 붙여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쿼리 한 방으로 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쿼리 한 방으로 잘 못 짜고 어떻게 짜요? 템프 DB 같은 걸 만들면 되죠. 템프 DB 만들어서 짤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짜요. 만약에 쭉 했다 쳐. 그래가지고 이걸 쭉 내려오면 이 부분이 이제 부모 팀이고 그러면 서버팀 그 다음에 이게 다 온 건가 뎁스가? 서버팀에 두 개고 클라팀이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은 커넥트 바이 시키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그린다고 좋은 방법이 별로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셀렉트를 이렇게 했어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냥 이 쿼리 하나 가지고 만약에 서버 API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냥 서버 개발자가. 그럼 클라이언트 개발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개발팀이 우리 오더바이 d1.pid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일단 루트 엘리먼트는 첫 번째 로우가 루트 엘리먼트죠. 그럼 이 데이터가 뭐 우리가 D라고 합시다. 그럼 D의 퍼스트 오브젝트가 일단은 루트 엘리먼트예요. 그거에 네임, 뭐 네임 1, 네임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셀렉트의 D, 그 다음에 D2.id도 필요하고 D1.name은 name 1 이런 식으로 엘리어스 주면 되죠. 자, 그럼 D0. 저라면 이게 셀렉트를 두 번 하고 싶은데 지금 한 방으로 하려니까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D0. name 1 하면은 이 애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D1의 PID D1.id랑 D2의 PID만 있으면 되네. 사실 D2의 id도 필요하지만 D2의 PID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매핑을 시키면 되죠. D1의 PID는 D1의 id는 1번. 지금 이건 1번이죠. 1번에 2번이네요. D2의 id는 D2의 PID는 1번이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매핑하면 되죠? 네, D2의 요거랑 D1의 요거랑 매핑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하고 매핑되니까 D1의 네임 1 이걸 먼저 제이슨을 가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바로 그리기는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PID가 0인 애가 지금 루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루트다. 그 다음에 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루트만 하나 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D0만 빼오면 되겠죠. 이게 루트일 거니까. 그러면 D0을 뺀 다음에 여기서 칠드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제이슨, 여기 셀렉트에서 제이슨이 쭉 내려오죠, 어레이가. 거기서 뭐만 찾으면 되죠? PID가 루프를 반복해서 돌아야겠네요. 그죠? 그럼 처음에는 루트 만들었고, 1번. 2번은 뭐 만들면 되죠? PID가 이거 루트에 루트.id가 되겠죠. 얘를 필터 걸어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찾은 놈을 어디다 놓으면 돼? 루트에 칠드런에다가
푸시하면 되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뭐가 들어가죠? 이거 루트에 지금 루트의 아이디는 1번이잖아. PID가 1번인 놈은 이 두 개잖아요. 서버팀, 클라팀. 그럼 서버팀, 클라팀 두 개만 나오겠죠. 처음에는. 그럼 서버팀, 클라팀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푸시 되겠죠. 그럼 요 타입스까지만 한번 우리가 코딩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루트를 만들었어요. 요 구성을 만들었다 치고 루트 children은 children의 컨캣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푸시할 때는 우리가 어레이에 푸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요 ARR에 요 하나가 그냥 하나씩 어펜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 두 개. 지금 방금도 지금 서버팀, 클라팀 두 개가 나오니까 뭘 해야 되죠? 컨캣 해야 되죠. 컨캣 해야지 이 어레이하고 이 어레이하고 붙잖아요. 지금 루트의 children은 어레이잖아. 빈 어레이. 항상. 그러면은 컨캣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주면 되죠? depth. 필터 걸면 되죠. 필터. 뭐 D다. 그럼 D. PID하고 PID는 요거 걸면 되죠. 루트. 요 조건이 여기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 우리가 막 잔다고 치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 다음에 루트에 또 뭐예요? 루트에 children에 루프 돌아야 되죠. 루트 children 그래서 뭐 for each로 돌려볼까요? for each.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서버팀, 클라팀 있죠. children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for each 돌려가지고 C. 똑같이 C. 뭐예요? 또 children이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은 루트지만 개발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2고 네임이 뭔 팀이야? 서버팀이 아니죠. 루트는 개발팀이죠. 개발팀이고 개발팀인데 서버팀이 하나 왔을 거 아니에요. 서버팀, 클라팀. 그럼 첫 번째가 서버팀이니까 서버팀의 children도 똑같이 요구조죠. 그럼 서버팀 하나에 이제 이 C는 서버팀, 클라팀 두 개가 나오겠죠. children 또 컨캣 하면 되죠. 뭐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죠. D다. 그러면 똑같이 D. 컨캣 해가지고 여기도 depth에 필터 똑같이 이 부분이 반복되죠. 그럼 이 부분도 반복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반복되고 또 뭐가 반복되고 있죠? 이게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요거를 루프 돌리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루트를 내가 지정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루트라는 임시 변수를 잡을 건데 루프를 돌릴 거예요. 한 개의 루프를 돌릴 건데 루트는 처음에는 D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루트에 여기 루프 뭔 처리를 하겠죠. 요 작업을 한번 했어. 그러고 나서 루트를 다시 뭘 주면 되죠? 다시 받은 놈의 얘를 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만? 지금 반복되는 게 요 children의 요거잖아. 루트의 children의 컨캣이고 요 C의 children의 컨캣 요 부분이죠.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하는 함수만 하나 빼면 되죠. 그럼 children의 set children이라는 함수가 있어. 여기는 자식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루트는 예로 줬지만 그 다음에 루트는 뭐가 되죠? 루트가 이게 어레이가 돼야 되겠네. set children은 어레이를 받아야 되죠. 왜 어레이를 받아야 되죠? 이걸 받아야 되니까. children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버 처음에는 루트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n개의 child가 있죠. children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어레이로 짜야 되겠죠. 이 set children 요 부분이 set children이라고 한다면 set children은 항상 뭐
어레이로 받을 거 아니에요. 뭐 children. 이 children은 현재 루트의 이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주지 말고 여기다가 children을 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set children 처음에 로직이 루트의 children만 주면 되잖아요. 루트의 children이 뭐야? 나죠, 나 처음에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D0의 id가 되겠죠. D0.id 그냥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어떻게? 어레이로 주면 되죠. 이렇게. 맞나요? 어레이로 주면 set children은 이 어레이를 받은 얘가 어레이니까 처음에는 1만 들어갔겠죠. 그러면 1에 필터를 걸겠죠. 그러면 요 뎁츠에 필터를 걸 건데 요거만큼을 뭐 해야 돼요? for each로 돌려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코딩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요걸 칠판이 조금 좁네. set children을 우리가 펑션으로 뺐다 치고 얘는 요 children for each 돌아야 되죠. for each C 한 다음에 C점 C가 처음에 1이 들어갔으니까 바로 붙이면 되네. 처음에는 우리가 1이니까 요거 1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1에 children만 세트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받은 게 요게 children이니까 children이라고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한데 어쨌든 children 이렇게 돼야 되네. children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네. 하나의 프로퍼티라고 합시다. 프롭스라고 합시다. 그냥 이름 짓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프롭스가 처음에는 내가 이걸 부를 거예요. set children 요게 첫 번째 내가 호출이죠. 요것만 시작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커시브 하면 되죠. 리커전 하면 되죠. 그러면 set children에서 처음에는 1이 들어왔으니까 요거에 props 점 일단 for each로 해놓고 고칩시다. P는 P 점 children은 만약에 여기서 children이 이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P 점 children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뭐 어레이로 하나 잡아도 돼, 내가. 그럼 P 점 children에 세트하면 되죠, 그냥 바로. 그럼 P 점 children은 바로 어레이를 줄 거예요. 뭘 가지고? 뎁츠는 지금 서버에서 내려온 전체 부서예요. 저거. 뎁츠 필터 하면 되죠. 맞나요? 네. 필터 D. 그래가지고 D.id 이꼴 D.PID죠. 이 부서의 PID가 이 ID인 거. 뭐에? P가, 프롭이 P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루트 엘리먼트 하나만 났잖아, 개발팀이라는 거. P.id.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끝나죠. 그럼 P의 children이 세팅되죠, 요게. 이만큼이.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가 개발팀만 딱 불렀으니까, 걔의 children은 서버팀, 클라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달해 주는 거 다시 리커시브 가야 되죠. 그럼 set children 다시 불러야 되겠네. set children. 요번에는 뭘 줘야 되죠? 요번에만 잘 주면 되죠. 뭐? P. 자, 이게 이 함수의 끝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겠죠.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죠? 이렇게 하면 다 세팅되나요? 세팅 되겠죠? 맞나요? 지금 그럼 이 제이슨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딱 저 트리 구조로 바뀌잖아.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리커시브하게 돌면은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서버 팀도 하나의 제이슨이 되겠죠. 여기 아이디는 2고
네임은 서버팀 이렇게 되겠죠.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트리 구조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화면에 뿌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트리 지금 처음에 요걸 그리고 요걸 그리면 되죠. 똑같죠, 로직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면에 그린다고까지 했을 때 여기는 뭘까지 주면 되죠? 부모의 페어런트 엘리먼트까지 주면 되죠. P 엘리먼트까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칠드런을 어펜드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그려지겠지. 또는 요걸 P 엘리먼트를 받는 뭘 하면 되죠?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면 되죠. 컴포넌트는 요거 하나만 그릴 거예요. 하나만 그릴 건데 어차피 순서대로 다 세팅됐으니까 내가 처음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을 그리면 되죠. 칠드런을. 그걸 반복 루프 돌리면 되죠. 리액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렇게 제이슨 만들었죠. 이게 뭐 뎁트 데이터라고 합시다. 뎁트 데이터라고 한다면 뎁트 데이터의 개념은 뎁트 데이터를 그리면 되죠. 그리는데 뭐 하면 되죠? 뎁트 데이터 내 걸 그리고, 그죠? 내 자식을 다시 지금 뎁트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개발팀 그렸죠? 부서명. 여기다 개발팀 그렸어요. 이 자리가 개발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엔 뭐가 돼요? 내 칠드런을 그리면 되죠. 칠드런을 그리는 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러면 개발팀의 칠드런, 자식들 그리는 거. 자식들 그리는 이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만들 수 있잖아. 여기는 뭐 개발팀 자리는 H1으로 쓰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돼요? 현재 내가 P로 받았다, 프롭으로. 이 뎁트 데이터를. 그럼 처음에 루트만 딱 주면, P. 칠드런 해가지고, 맵 하면 되죠. C 해가지고, 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뭘 리턴하면 돼? 이 컴포넌트 이름이 뭐 뎁트라는 컴포넌트야. 그럼 여기서 또 뭐 하면 돼요? B 하면 되죠. 뎁트의 프롭은 처음에는 루트로 줬겠죠. 루트는 뭐예요? 얘겠지, 얘. 그냥 뎁트 데이터를 주면 되죠. 데이터에 첫 번째 놈이 뎁트 데이터 하나만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요 자식들 그리는 것만 컴포넌트로 따로 빼도 되겠다. 괜찮겠다. 뭐 어쨌든 그러면은 처음에 항상 자기를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되겠네요. 제이슨을 정리 안 해도 바로도 그릴 수 있겠는데, 잘만 하면. 그죠? 어떻게 루트만 주면 되죠. 프롭에다가 루트. 그러면은 바로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딱 그려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돼. 뎁트의 P는 여기 이제 뭐 뎁츠라는 거는 뎁츠는 서버에서 갖고 왔겠죠. 네. 내가 뭐 어웨이 패치 이제 우리 하겠지만 서버에서 갖고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뎁트 데이터는 어웨이 한 번 더 해야 되죠. 여기는 사실 리스폰스가 될 거고, 어웨이 패치 해가지고 URL 준 거는, 이 API를 주는 요 쿼리를 실행해서 제이슨으로 떨궈주는 거 한 다음에 const depth는 await res.json 이렇게 하면은 이 depth에 다 들어오죠. 제이슨. 뭐가? 지금 이 데이터가, 이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depth 컴포넌트에다가 depth에 0만 주면 되네. 그죠? 0만 주고 끝나.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려질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지? 이 depth 컴포넌트 속에는 depth 속에서 나를 다시 그리면 되죠.
이 뎁스 컴포넌트 속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H1은 내가 P로 받은 거 P.name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뭐 UL로 하든 뭐 하든 이건 HTML, CSS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P. 여기 이걸 했다 그러면은 P.children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해야 되죠? 요거 7.children은 depth. 필터 D는 D.id하고 D.pid하고 지금 P로 받은 놈 P.id 요게 필터 한 거죠. 네. 요거 뭐 하면 되죠? 화면을 그려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는 가공했어요. 서버팀, 클라팀 두 개가 왔겠죠. 루트라고 치면 뭐 하면 되죠? 네, 그죠? 여기 이제 필드가 C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필터를 하는 순간 서버팀 개발팀이라는 어레이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맵을 돌릴 거예요. 그럼 C에 뭐 하면 되죠? 또 뎁트 하면 되죠. P는 뭘 주면 돼? C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로 닫아야 되고, 요 중가로 가로 닫아야 되고. 근데 요거는 뭘로 가야 되죠? UL이니까 LI로 가야 되고, 키는 필터 여기구나. 여기가 LI죠. 여기가 LI죠. UL 밑이고, 그죠? 네, LI면 키는 C.id 하면 되죠. 맞네? 그럼 유니크하죠. 그런 다음에 이 D를 주고 LI 닫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UL은 좀 거시기 한데 요건 밑에 가야 되니까 UL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면 끝나겠는데 LI 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DIV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놓고 CSS로 처리하면 되죠. UL LI로 가면은 얘도 UL이 돼야 되잖아. 이 위에도. 이 위에 UL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DIV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뎁스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은 첫 번째 인덴테이션이 안 되죠. 여기에 다 그려지잖아. 그럼 들어밀어야 되잖아요. 들어밀어 인덴테이션의 뎁스는 뭘로 주면 되죠? 여기 P도 줬지만 뎁스도 같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뎁트 내가 P를 줬지만 뎁스까지 준다 그러면 뎁스는 처음에는 0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뎁스가 뭐가 돼요? 처음에 하나에서 두 번째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뎁스 값을 증가시켜야겠네. 한 번씩. 그럼 이걸 변수로 빼면 되겠다. 그죠? 처음에 요 위에서 뎁스는 우리가 let 0을 주고 이 뎁스 플러스 1 하면 되네. 그죠? 변수로 뺄 필요 없이. 변수 빼는 거 정말 싫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0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0이니까 얘는 첫 번째 그걸 줬고, 그 다음에는 뎁스가 1이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1만큼 뭐 마진을 주든, 뭘 주든. 그 다음에 얘의 뎁스를 돌 때는 또 하나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그려지는 순서는 처음에 얘를 우리가 줬잖아요. 뎁트 컴포넌트에. 그럼 얘를 그리고 얘의 자식들을 그릴 거예요, 먼저. 그죠? 얘 자식을 그릴 때 얘는 G7드럼까지 그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거고. 얘도 G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려진 순서는 1번이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 여기도 3번 대죠. 3번. 도움을 같이 그리겠죠.
원래는 뭐 순서대로 한다면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리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릴 거고. 이거는 속에서 이제 사실 어싱크하게 돈다 그러면은 동시에 그려질 거고, 하나씩 그리기 때문에 가겠죠. 그래서 변수를 안 빼죠. 변수를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수가 꼬이잖아. 얘들을 그릴 때 1이었는데, 얘 그리는 순간 2로 바뀌죠. 근데 어싱크라고 한다면은, 딴 데 뭐 또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R3 그릴 때 얘가 뎁스가 2로 바뀌면 또 곤란해지죠. 근데 어싱크가 아니면 사실 상관없는데 어싱크이기 때문에 변수를 안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갖는 것보다 하나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뎁스라는 변수를 빼지 말고 바로 뎁스 플러스 1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변수를 바꾸는 거는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컴포넌트 자체가 순수 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 받은 값을 바꾸니까. 프로퍼티 받은 뎁스를 받았잖아요. 지금 프로퍼티로. 받은 이 프로퍼티 값을 변경하는 거는, 셋하는 거는 사실 순수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뎁스 플러스 1로 이렇게 줘야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질문과 답변은 더 쉽죠. 질문과 답변은 어떻게 돼요? 질문이 Q라는 테이블이고 답글이 R이라는 테이블이에요. 이 R에는 뭐가 있죠? 데이터, 이 컬럼이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PID 이런 거 다 있지만 여기는 QID가 있겠죠. 내 질문의 ID. 그러면 이 질문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게시글이다. 게시글이 안에 있으면 이게 Q가 될 거고, 그거의 칠드런은 QID가 나인 거. 게시글 1번이에요. 게시글 1번이면 QID가 1인 놈만 딱 셀렉트 해보면 되죠. 근데 그 셀렉트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같이 셀프 조인으로 하면 되죠. 뭐를? 리플라이 테이블을. 그죠? 그래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댓글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그냥 쭉 펼쳤잖아. 왜냐면 서버에서 HTML을 제네레이트 했기 때문에 쭉 펼치거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가 만약 댓글이 10만 개예요. 10만 개가 달렸어. 그럴 수 있잖아. 이슈가 되는 게시글이면. 그러면 이 10만 개를 다 셀렉트 해야 되죠. 지금 이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접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 뭐 다 지울게요, 일단. 그래서 요즘 방식은, 이건 옛날 방식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이렇게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게시글 하나 읽었죠? 게시글에 이제 댓글이 달린다. 그럼 Q의 아이디인데 뭐인? PID가 뭐인? 0인 놈만 갖고 오겠죠. 그럼 댓글이 하나만 나올 거예요. 또는 뭐 PID가 0이, 얘는 PID가, 댓글이 여러 개, N개네. 그죠? 그러면은 PID가 0이고 QID가,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겠네요. 댓글은 조금 다르네요, 부서랑은. 항상 상위 부서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리플라이 테이블은 구성이 QID, 요거는 이제 게시글 아이디다 치고, 그 다음에 내 거 아이디 당연히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PID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는 뭐 100번이야. 이 게시글은. QID 게시글 번호 1번인 거에 PID는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댓글을 여기, 그럼 얘가 지금 아이디 100이죠. 100번 댓글이죠. 그 다음에 누가 댓글 하나 또 달았는데 얘의 답글을 단 게 아니고 새로운 댓글을 달 수도 있죠. 그럼 걔는 101번이다. QID는 1번이고, 게시글. PID는 얘도 0이죠. 누구의 자식 댓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1번이에요. 그럼 셀렉트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셀렉트 똑같이 하는데 PID가 뭔 거? 0인 놈만 먼저 읽겠죠. 그럼 최초에 내가 댓글을 게시글 서버에서 게시글 API 불러가지고 갖고 와서 뿌리고 댓글 부분 읽을 때는 PID가 0인 놈을 서버에서 패치하겠죠. 그러면은 100번하고 101번밖에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여기 댓글 보기라는 버튼이 있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트리에 이 버튼이 이렇게 달리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쓰죠, 요즘에. 그럼 요거 누르면 쫙 펼쳐지잖아. 자, 요걸 딱 눌렀어요. 그럼 요거에 밑에 댓글 하나 달았어. 102번 댓글을 달았는데 얘는 QID는 1번이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PID는
101번인 거니까 101이 되겠죠. 그럼 내가 딱 눌렀을 때 서버에 다시 가죠. API 부르러. 그때는 뭘 줘야 돼? QID는 당연히 1이고 게시글은 1이고 and PID가 처음엔 0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눌렀으니까 얘를 주면 되지. 얘를 눌렀다. 그럼 여기 이거 뭐가 돼? 100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서버 부담은 어때요? 데이터 요금도 적게 들 거고 사용자는 사실 이거 보다가 이걸 다 속을 다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쭉 가다가 내가 요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요거에 댓글만 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쭉 읽다가 또 요거에 관심이 있어. 또 누르겠지. 그럼 또 요 자식 그때 또 패치. 그러니까 서버에 패치되는 양은 많지만 실제로 데이터 셀렉트는 어떻게 돼요? 가볍겠죠. 예, 데이터를 조금만 읽으면 되니까. 아까 10만 개 읽던 거를 지금 뭐 열 몇 개씩만 읽으면 되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하죠. 이걸 펼치질 않죠. 심지어 댓글 이것도 안 펼치죠. 페이스북 요즘 제가 안 써서 그런데 여기서 댓글 뭐 몇 개다, n 개다. 요것만 보이죠. 그럼 눌렀을 때 그때 이 두 개도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 n 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게시글 읽을 때 여기에 select reply count 하면 되죠. where QID가 내 거인 거. 서브 쿼리로 해도 되고 이런 건 서브 쿼리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하다가 사용자가 많아졌어. 그러면 게시글 뿌리는 게 느려요. 우리 게시글 왜 이렇게 늦게 떠?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우리 좀 빨리 뜨게 안 되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 카운트를 게시글 큐 테이블에다가 컬럼 하나 추가하고 다 넣어줘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2차 작업은 그때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 처음부터 그 컬럼을 만들면 트리거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업데이트, q, set, reply cnt는 select, count, asta, from, reply에서 where, qid가 뭔 거? 난 거. 나는 뭐예요? 여기다 소문자 q, alias 줘야 되죠. q.id인 거.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다 칩니다. 다 쳐놓고 사실 업데이트 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2번 작업이고 1번 작업은 뭐예요? 컬럼 추가하고 컬럼 디폴트 값을 0으로 줘야겠죠. 널러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널러블로 줘도 되는데 널러블 아닌 게 좋아요. 널러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하기 좋잖아. 널이면 어떻게 돼? 널러블 하다. 그럼 처음엔 널로 다 들어가겠죠. 댓글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그 댓글 RCNT는 RCNT 플러스 1로 내가 트리거해서 업데이트 치고 싶은데 얘가 널이잖아요. 널에다 1 더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널러블한 컬럼이 없을수록 정교가 잘 된 거예요. 그건 제가 DB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게 만약 널러블 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if null RCNT는 0 이것까지 걸어야 되죠. 어쨌든 널러블 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값을 0으로 주면 돼요. 그럼 게시글 쓸 때 댓글은 당연히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댓글 컬럼은 무조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갈 거니까 0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첫 번째 작업은 뭐예요? 컬럼 추가하고 그 다음 트리거 만들어야 되죠. 언제? 댓글이 뭐 할 때? 인설트 될 때. 그럼 애프터 인설트에다가 플러스 1 하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해야지. 댓글이 딜리트 됐을 때는 그 RCNT는 RCNT-1 돼야 되죠. RCNT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없는데 지워질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트리거에다 걸어야 되죠. 인설트와 딜리트. 그러면 이제 그래놓고 요거 업데이트 딱 쳐버리면 그래놓고는 오픈하면 되는 거죠. 서비스 오픈. 근데 요 작업을 한 방에 해야 되는데 한 방에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 거 아니? 1번 작업을 하잖아. 1번 작업을 하고 트리거를 만드는데 오래 걸려. 1번도 오래 걸려. 이게 컬럼 만드는 것도 오래 걸려. 왜? 데이터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리플라이 테이블에. 근데 그때까지는 안 가겠지. 상황을 빨리 캐치해야 돼. 그래서 서버 개발자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이 한 10만 개 달렸을 때 10만 개든 100만 개든 사실 100만 개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뭐 10만 개면 더 안 걸리겠죠. 10만 개 되면은 댓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감을 잡아야 돼요.
왜 어떻게 감을 잡죠?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개발할 때부터? 아니죠. 뭘 떠보면 되죠? 프로세스 리스트를 떠보면 돼요. MySQL에. 그러면 병목, 쿼리가 오래 걸리는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잡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댓글 쪽이 좀 바쁜 것 같구나 하면은 빨리 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만 개가 됐어요. 댓글이 100만 개 됐어. 그러면 컬럼 하나 추가하는데도 한 세월이에요. 그럼 컬럼 추가할 때 어떻게 뭔 일이 발생되죠? 라이트 락이 다 발생해요. 리드는 상관없어. 이 댓글을 셀렉트 하는 거는 락이 안 걸리는데,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락이 걸려요. 테이블 얼터링 동안에는. 테이블 락이잖아. 테이블 얼터링 하는 거. 그래서 테이블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언제 작업해야 되죠? 공지를 올리고 작업하든가 아니면 새벽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작업할 때. 그냥 작업하면 되네. 그럼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댓글이 안 써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공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댓글만 쓰는 걸 막는다. 야, 페이스북에 댓글이 안 써지면 그건 장애지. 그죠? 그건 정정당당하게 공지를 올리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라고 올리고 가는 게 맞고, 서비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페이스북이다, 우리가. 그러면 댓글 한 번 안 써지는 거, 이거는 치명적인 치욕이죠, 치욕.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쳐봐요. 1초에 수십만 건이 와.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야. 새벽에 작업을 해도 저 나라는 아침이야. 뭐 낮이야. 그럼 막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빨리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작업을 준비를 해놓고 지금 들어오는 댓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예,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다 넣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인 겁니다. 여러 개. 여러 개로 해놓고, 아까 같이 댓글을 처음에 이렇게 이걸 보였다. 셀렉트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N개가 있을 거니까, 페이스북은. 하나씩 작업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작업을 하면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얘들은 리플리케이션 돼 있겠죠. 근데 사실은 페이스북 정도가 되면 리플리케이션으로 답이 안 나와요. 뭘 해놓죠? 클러스터링을 해놓겠죠.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뭐 리플리케이션이든 그거든, 요 DB 하나는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댓글이 요 작업하는 동안에 조금 느릴 거예요. 하지만 돌리고 얘들을 먼저 작업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일로 돌려야겠죠. 얘가 마스터가 되겠죠. 그때는 마스터 되고 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서비스마다 다른데,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빅데이터로 구성하죠. 그래서 뭐 카프카가 됐든 하둡이 됐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을 쓰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시아 리전 댓글, 여기는 뭐 미국 아메리카 리전, 여기는 뭐 유럽 리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대로 작업을 해야겠죠. 리전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리전 속에 또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또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이런 빅데이터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댓글을 읽을 때 과거의 글은 뭐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최신 글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레디스나 이런 메모리 DB에다가 담아놔. 셀렉트해서 담아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요 레디스로 서비스하게 만들어 놓고, 레디스에서는 계속 받아요. 계속 받고, 그럼 똑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레디스를 다시 MySQL로 작업을 하면 되죠. 서서히 하나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엄청나게 큰 작업이에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렇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거예요. 한 회사에. 저 개발자는 다 뭐 할까? 나 혼자도 페이스북 만들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저기 막 10만 명을 데리고 도대체 뭘 하길래 10만 명이 필요하지? 이런 작업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 개발로 가면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짜죠. 이번에 이거 어떻게 옮길까? 막 이렇게 짜죠. 이럴 때 이제 정말 이제
단연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구성을 생각하고 구성을 잘 해야겠죠. 아키텍처를 잘 잡아야 될 거고. 그래야지만 이 작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사실은 뭐 기업 비밀도 아니지만 어쨌든 더 한다 그러면은 리드는 DB에서 하고 얼터링 하는 동안에, 얼터링이랑 트리거 만드는 동안에 리드는 하고, 라이트는 어디서 하면 되죠? 라이트는 임시 테이블에 담아 놓으면 되죠. 아까 레디스 같은 데다가. 그럼 소스가 조금 복잡해지겠지만 그게 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가볍겠죠. 왜냐면 레디스에 그 많은 데이터를 담는 것도 일이잖아. 서서히 물론 담겠지만. 그래서 쓰는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임시 테이블에다가 만들어 놓고, 셀렉트는 원래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건 MySQL이고 이건 레디스야. 그럼 새로 들어오는 놈들은 여기다 못 쓰니까 지금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럼 여기는 레디스는 키밸류 쌍이니까 여기다가 QID 별로 쭉 쌓아놓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소스에서는 쓰는 거 이쪽으로 돌려놓고, 읽을 때는 이거 읽고 이것도 읽어서 두 개 머지해야 되죠. 제이슨 머지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작업이 끝날 동안에는. 그래 놓고 작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옮기고 지우고 옮기고 지우고 해야 되죠. 왜냐면 양쪽 다 있으면 똑같은 댓글이 두 개 보이니까. 그래서 옮기고 잘 옮겨졌으면 커밋하고 여기 딜리트하고. 레디스는 원체 빠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대신 데이터 유실하면 안 되죠. 그래서 레디스에 있는 놈을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파일로 떨궈 놓죠. 파일로 덤프 한번 명령 때려 놓고 파일로 떨어져. 혹시 내가 실수하다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백업을 이렇게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얼터링 할 때 덤프 한번 떠놓으면 마음이 편하죠. 보험 하나 들었잖아. 항상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뭐 자기들 정하기 나름이고. 이런 건 근데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재밌지만은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해요. 특히 상급자일수록. 왜냐면 이게 하나 잘못되잖아. 중간에 장애가 하나라도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댓글이 안 써졌어. 그럼 심할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해봐야 되죠? 리허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그 시나리오대로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럼 그런 걸 다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포인트 예측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개발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작업하는 시간만큼. 그래서 근데 그 작업하는 시간이 되게 재밌죠. 무슨 마약 수사반에서 마약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딱딱 맞아야 돼요. 내가 이 신호를 보내면 니는 그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원격으로 요즘 근무를 많이 하니까, 재택을 많이 하니까 일단 틀어놓고, 음성 메신저 틀어놓고 작업을 하죠. 음성 메신저도 줌이든 틀어놓고 한쪽에. 그럼 화면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화면 공유해주고, 그럼 상급자가 보고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작업, 서버 작업들은 이렇게 원격으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스트레스죠, 이것도. 그래서 일단 다 나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많은 직원이 어떻게 다 나와. 그래서 어쨌든 원격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음성만이라도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재밌어요. 다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해요. 정말 뿌듯하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뭐 회식 한번 하죠. 그때 하면서 이제 와, 나 그때 뭐 죽는 줄 알았어, 막 그거 안 되는 줄 알았어, 막. 왜냐면 예측을 했는데 얼터링은 잘 끝났어요, 예측대로. 트리거 만드는데 우리가 예측한 시간보다 1시간이 더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1시간씩 다 밀리죠, 대부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스 바꾸는 것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와스가 한 대가 아니죠.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와스 바꾸는 것도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 레디스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 몇 명 필요해요. 이 레디스 쪽 담당하는 개발자 팀이 필요하고, 이쪽 댓글 쓰는 쪽 소스 고쳐야 될 팀이 필요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팀이 또 필요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영화 감독 같이
모든 걸 다 지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정말 뿌듯해요. 이런 것들은. 돈은 엄청 든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 바꾸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지금 이 작업을 페이스북에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수십억 달러? 적어도 한 수십억 달러는 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인건비랑 다 치면 수백억 달러도 들 수 있어요. 그럼 뭐 100억 달러가 얼마죠? 10억인가요? 그러면 한 100,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뭐, 천억 달러면은 100억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 그럼 100억이면은 사람 연봉을 100년을 줄 수 있잖아. 한 사람 연봉. 그럼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왜?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왜냐면 뭐 개발자 5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미리 작업할 수 있는 거. 맨날 노는 것 같죠, 보면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나 보고 있고 이런 것 같아도 사실 이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작업, 요즘에는 이런 회사도 있대요. 이 작업을 할 때 사용자가 이 정도 되면 로드맵을 짜는 거죠.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걸 다 하면은 비용이 우리가 뭐 6개월이 걸려. 그럼 이건 안 돼요. ROI가 안 나와. 왜? 6개월 동안 개발팀 붙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출시했는데 한 달 만에 접을 수도 있거든. 6개월 안에 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비스는. 6개월 안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근근히 유지하는 것도 되지만 유지하는 게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아예 앱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만들어요. 한 2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작업을 해야지. 이 작업을 해야지. 이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개발 로드맵을 짜놓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버전, 우리 뭐 페이스북 몇 점 몇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소스에는 뭐가 있어요? 버전이 있죠. 그래서 그 버전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내가 뭘 해야 돼. 이 버전에서는 뭘 해야 돼. 이걸 짜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이만큼이면 이것도 해야 돼. 이런 것까지 다 먼저 설계를 해놓고 출시를 하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걸 생략하죠. 이걸 생략하고 초반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1000명이 일단 1000명을 요즘에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사용자 이제 액티브 유저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도 나가는 사람들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로그인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단돌이 할 거 없나 준비하는 겁니다. 자, 태풍이 온답니다. 뭐 비설거지 하러 가야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설거지 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능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초급 개발자나 중급 개발자는 그거밖에 못 보거든. 자기가 맡은 것만 하기도 벅차잖아요. 왜냐하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스타트업은. 이 기능도 붙여야 되고 저 기능도 붙여야 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하는 거는 이제 스토어에 올라가는 거는 이 기능이 들어가. 그러면은 이거 맞추려고 뼈골 빠지죠. 그리고 맞추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성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QA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크게 보기가 힘든데 크게 보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이제 서버 개발자, CTO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걸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CTO라는 사람이 이거 과정까지도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이제 레지던트들이 다 할 수 있는 수술이야. 시켜놓고 말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시키죠. 그래서 CTO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대충 알아가지고 그냥 잘 해봐 이런 CTO가 있고 디테일하게 다 가이드 해주는 CTO가 있고. 그래서 가이드 해주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알아서 해봐 이러면은 경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빈정상해가지고 그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그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죠. 그럼 누가 잘못했네 막 또 싸우죠. 이 팀하고 이 팀하고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예, 그래서 뎁스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뎁스를 관리하는 게 또 일이잖아. 근데 사실 인설트 할 때 내 뎁스 부모 뎁스에 플러스 1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관리 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많이. 그래서 뎁스를 두는 데도 많아요. 제가 안 둔다는 거지. 실제로 컨설팅 가보면 뎁스 두는 데가 대부분이죠. 뎁스 말고 또 하나 또 뭐 두던데. 하여튼 뭐도 하나 더 둬요.
그래서 보통 컬럼 3개가 붙습니다. 대댓글은. 요즘에 제가 대댓글 안 만드니까 다 까먹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많았죠. 대댓글이. 그래가지고 컬럼이 PID하고 뎁스하고 또 하나가 뭐 쓰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하나를 더 쓰더라고요. 그런 데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라클은 이걸 제공해줘요. 커넥트 바이로 연결해서 이 3개를 이 2개를 처리를 해주니까 필요가 없겠죠. PID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뎁스가 필요 없고. 거리가 쉽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즘 방식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더 좋습니다. 펼쳐진다고 해서 고객이 더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데이터 더 많이 받으면 패킹 요금만 많이 나가죠. 앱에서. 나는 한 달에 1.5기가짜리 요금 쓰는데 이 사이트만 이 앱만 키고 나면은 뭐 한 100메가씩 줄어들어. 이러면은 다시는 안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는 적게 갖고 가고 사용자가 터치하는 거예요. 이 터치는 너무 쉽잖아요. 터치는 정말 쉽거든.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터치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터치를 주고 손이 안 보이도록 터치를 하는데 반응이 느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작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잽싸게 가는 거예요. 사업도 처음부터 무겁게 뭐 몇천억 투자받아가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보다 작게 한 100억도 작진 않구나. 어쨌든 100억 이렇게 작게 받아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필요하면 또 자금 받고. 물론 한 방에 다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덩치 큰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이겨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내가 칠드런 부분이 지금 링크드 리스트죠. 근데 트리 자료 구조 자체가 링크드 리스트의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트리 자료 구조라고 하니까. 우리가 루트 엘리먼트는 사실 하나잖아요. 이 데이터 자체는 사실은 서버에서는 배열로 내려왔지만 제이슨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오브젝트죠. 그래서 그냥 배열로 못 받기에는 서버 측면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제이슨을 만드는 걸 해줬냐면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이 API 좀 만들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서버 개발자예요. 노드 개발자. 그러면은 저 제이슨까지 만들어서 이 저 제이슨을 내려보내주면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어때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실력이 좋아. 그러면은 저 제이슨 만들 필요 없죠. 그냥 셀렉트 한 걸 그대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초급이야. 그래가지고 저걸 잘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든 서버 API를 그리기 좋게까지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뭐 뎁스를 박을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래가지고 어레이로 그냥 쭉 네가 그리면 돼. 뎁스대로. 인덴테이션 주고. 이렇게 만들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약할 경우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가 풀스택이다 그러면 내가 짜고 내가 할 거니까 이제 내가 판단하겠지. API를 복잡하게 코딩해서 클라이언트를 쉽게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겠어요? 서버가 무거운 게 나아요? 클라이언트가 무거운 게 나아요? 서버가 무거운 게 낫다. 서버가 무거운 게 낫다. 서버가 힘들더라도 클라이언트가 가벼워야 된다. 그 반대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버가 무거운 게 사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핸드폰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루프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딱 눌렀을 때 펼치는 거. 사실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UX로 눈속임 할 수 있어요. 스핀 버튼 하나 준다거나 아니면은 더 빨리 하는 방법은 뭐 있죠? 하나 읽을 때 셀렉트 PID 아까 읽었죠? 조인해가지고 한두 개만 더 그거의 자식 있죠. 그 첫 번째 놈, 그러니까 댓글 있는데,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도 페이크를 걸죠. 처음에 첫 번째 뎁스인 댓글 2개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눌렀을 때 오래 걸리더라.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 있죠? 요거의 자식들을 한 2개, 2~3개만 읽어요. 그 2~3개만 더 유니온 올로 때리면 되죠. 얘를 읽을 때 얘의 칠드런 값을 따로 하나 더 읽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 딱 뿌리죠. 쫙쫙 뿌렸죠.
뿌린 다음에 얘는 아직 안 펼쳤잖아. 안 펼쳤는데 여기에 칠드런 있죠. 칠드런 값. 칠드런 값을 한 두 개씩만 유니언할 필요도 없죠. 유니언하면 어쨌든 유니언하든 뭘 하든 그 두 개씩만 셀렉트해요. 그러면은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씩 박혀 있죠. 한두 개씩. 그러면은 얘가 딱 눌렀을 때 처음에 두 개가 뿌리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왱 돌고 있겠죠. 그랬다가 쭉 나오겠죠. 이게 느리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읽고 있어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페이크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그 UX 개발자, UX 디자이너, UX 개발자, 뭐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데이션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이러죠. 더 빠르게 안 되는데? 더 빠르게 안 돼요. 막 그래. 우리 왜 펼쳤을 때 오래 걸려요? 조금만 빠르게 해주면 안 돼요? 더 빠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짱구를 굴려야 되고.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서버 개발자가 이제 나서야죠.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을 뭐 레디스든 우리가 XDev API든 MySQL 그 도큐멘트 DB에다가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큐멘트 DB는 어떻죠? 얘만 도큐멘트 DB로 가는 거죠. 도큐멘트 DB는 한 개를 읽을 때는 무지하게 빨라요. 왜? 해시니까. 이걸 레디스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MySQL XDev API에 넣었다. 또는 MongoDB, 뭐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댓글을 많이 넣죠, 요즘에는. 왜? 이건 눌렀을 때 얘는 확 펼쳐지니까. 얘 하나 찾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통째로 갖고 와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내보내주고 해도 되고, 댓글하고 요 자식 댓글, 이거를 다 이렇게 걸어도 되죠. 그러면 아까 칠드런에 제이슨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칠드런에. 여기에 뭐가 가는 거죠? 댓글들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무겁다. 왜냐면 이만큼 자체가 뭐 100만 개야. 댓글이. 게시글 하나에. 그럼 이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요거에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언더바 도그 아이디. 그죠? 언더바 도그 아이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도그 아이디를 갖고 내려가죠. 클라이언트에. 그 다음에 딱 눌러서 펼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도그 아이디만 가지고 한 번 더 읽죠. 그럼 여기에 댓글이 첫 번째 뎁스에 댓글 쫙 있고 두 번째 뎁스에 댓글 쫙 있고 세 번째 댓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사할 때. 그럼 이 도그 아이디만 가지고 읽으면 되니까. 빠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도큐멘트 DB도 많이 써요. 댓글이 헤비하게 달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예요? 더 쉽죠, 분리하기가. 그래서 도큐멘트 DB가 이제 많이 파퓰러해진 겁니다. 그래서 RDB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 도큐멘트 DB도 우리 배웠잖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댓글이 뭐 하루에 달리는 게 한 10개밖에 안 돼요, 우리 서비스. 근데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거는 오버스펙이 되는 거죠. 오버스펙이 되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는 서비스다 그러면 도큐멘트 DB도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어떻게 만들까? 채팅도 한 채팅방에 대화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 서비스는 채팅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일단 RDB로 가요. 일단 RDB로 간 다음에 사용자가 많아졌어. 그럼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되죠. 도큐멘트 DB로 빨리 바꾸는 작업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도큐멘트 DB의 단점은 뭐예요? 조인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한 방에 조인하기가 힘든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제이슨 구조. 이거 100만 개까지 인서트 됐을 때는 칠드런이라는 컬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칠드런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앞에 구조를 다 바꿔서 업데이트 치든가, 칠드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RDB 같은 경우는 얼터링하고 트리거 걸면 끝인데. 그래서 소스 코드 상에서의 작업이 많은 거고, 혹은 시스템적인 작업이 많은 거예요. 장단이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좋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심플하게 볼 때는 단순성을 봤을 때는 도큐멘트 DB가 더 단순해요. 근데 내가 셀렉트를 한 방에 게시글하고 댓글하고 셀렉트를 조인해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힘들죠. 근데 몽고DB하고 뭐 MySQL이에요. 그러면은 MongoDB, MySQL 읽고 그걸 가지고 몽고DB를 또 읽어서
머지해서 봐야 되죠. 그런 툴이 필요한 거고, 툴을 내가 보통 회사에서는, 큰 회사는 만들었습니다. 매번 조인하기 힘드니까. 근데 MySQL 쓰면 어떻게 해요? 조인이 바로 되죠. 그래서 XDB API가 좋은 겁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MySQL이라는 거 하나만, 서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RDB랑 도큐멘트 DB를 같이 쓸 수 있고. 물론 분리해서 쓰는 데도 있지만, 서버가 이제 캐퍼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점점 XDB API는 좋아지고 있고, 몽고DB는 라이센스비를 점점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몽고DB가 하도 좀 타격이 입으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만 라이센스비를 받긴 해요. 요즘에는. 클라우드에서 몽고DB를 서비스 했을 때, 누군가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몽고DB를 서비스 못하는 이유가, 몽고DB에 라이센스 줘야 되니까. 그래서 XDB API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